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더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기자였던 시절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은 컴퓨터 실력이 안 돼서 잘 못 만들지만 원고만큼은 더욱 알차게 쓰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김기현 당대표 체제를 잇따라 물러나게 한 다음 결국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왔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황태자이자 국힘 지지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을 부세주 대하는 모습인데요. 급하게 꾸려진 한동훈 비대위 구성원들의 각종 설화들을 보면 한동훈이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잘못됐는지를 벌써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리더로서는 아주 부적합한 셈이지요.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 인사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기억을 맡고 있던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를 폐지하면서 그걸 법무부에 가져다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인사검증 기능마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몰아준 셈이라 한동훈의 입지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은 처참한 수준으로 확인되며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참여연대 팩트시트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기준으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고위공직 후보자는 14명으로 이 가운데 인사검증 논란이 된 인물은 11명이었습니다. 법무부 검증 고위공직 후보자 78.6%가 부적격자였다는 셈이죠. 지난해 7월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청문회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 9월 윤석열의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인연을 강조하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이 약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도 법이 바뀐지 몰랐다라고 변명했지요. 그는 그 밖에도 농지 관련 법령 위반, 아들의 김앤장 인턴 채용, 자녀 국외재산 등록 누락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35년 만에 낙마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청와대 대변인 임명 당시 주식 파킹 의혹 등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회 상장 및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회사 경력을 누락했다는 의혹, 코인 보유 의혹, 김건희와의 친분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해명을 못하다 결국 청문회 도중 스스로 퇴장하며 사라지는 징기록을 세웠습니다. 윤석열이 임명을 강행한 공직자들 역시 각종 의혹과 구설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교육 업체들과의 이해충돌로 논란이 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배우자가 고가로 예술품을 팔고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던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 현 정부는 핵전쟁도 불사한다는 입장, 미국이 핵공유 협정이나 전술핵 반입 받아들이지 않으면 NPT 탈퇴에 독자적인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유튜브 발언 등으로 파장을 빚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정광훈 주도 집회에 상습적으로 참여하고 군사 쿠데타와 친일 행위를 옹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지내며 언론 장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명박 정권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실행 논란이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논란의 유형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 중 이주호, 이동관, 유인촌 등의 경우엔 오래전 이명박 정권에서 이미 중용됐던 사람들을 같은 자리에 재활용해 쓰는 꼴이라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저렇게까지 하느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지요. 또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2월 자녀의 학교폭력과 그 대응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사례도 있습니다. 즉 한동훈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난 10월 법무부는 옷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김필열 씨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위촉했다가 또 구설을 자초했습니다. 김필열 전 이사장은 논란 이후 자진 사퇴했습니다. 한동훈은 이처럼 현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자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 의견을 부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쓸 때에는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변명해 왔습니다. 정작 한동훈은 지난해 6월 미국으로 첫 출장을 가면서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살펴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금까지 들여 FBI를 견학했을 텐데도 대체 무엇을 보고 왔던 것인지 수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8일 닻을 올린 한동훈 비대위는 지명직 8명 중 6명이 70년대에서 90년대생에 달할 정도로 7, 8, 9세대를 전면 배치했고 보다 젊음을 강조했지만 구성원들 관련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비대위원으로 지명된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는 한 토크 콘서트에서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다라는 노인 비하 발언으로 부설에 올랐습니다. 노인들 중에 국힘 지지층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경우 대표는 판문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젊은 세대의 사회적 역할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로 이미 바로 그 방송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썼다며 죄송하다는 사과 취지를 즉시 밝힌 바 있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속한 대한연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친일적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경우 대표는 지난 2021년 8월 30일에 올린 주사파식 민족주의의 끝판왕 봉오동 전투 영상에서 일본의 식민지 침략에 대해 우수한 일본 청년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한 것이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한반도를 경영하려는 거대한 구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일본 청년들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하며 뉴라이트 사관의 지도키도 젖어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그는 지난 7월 국힘 의원총회 강연자로 나서 일본의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류권에 대해 2008년 광우병이나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나 선거 대선 불복이 야당의 강력한 정치적 동기라며 대선 불복 드립을 치기도 했습니다. 또 민경우는 지난해 9월 생방송한 가짜 방송 MBC는 자폭하고 해산하라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도 함께 있던 단국대 교수 서민에게 욕한 시민을 향해 돌 하나 줘봐. 내가 감옥 간다. 저 XX 죽이고 저 X 같은 새 X가 GX이야 라고 각종 욕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을 가로막은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X만한 새끼가 저게 비켜라고 했습니다. 결국 논란이 되자 그는 30일 사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다른 비대위원인 박은식 호남대한포럼 대표도 지난 10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성성에 대한 존중,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다.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여성차별적인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읽힙니다. 그는 또 과거 페이스북에서 군인 혜택 확대 등 병영 혜택 정책을 주장하면서 페미니즘? 전쟁지면 집단 기흑기흑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는데? 군 가산점 위원? 나라 망하면 헌법이 뭔 의미가 있는데? 인권? 김정은 모시면서 중국에 조공 바치던 시대로 돌아가면 인권이라는 게 존재할 것 같냐?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병영 혜택 강화와 페미니즘 비판은 이해하더라도 저런 식의 표현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요. 한동훈은 비대위원장 취임사부터 시급한 민생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 개딸 전체주의 세력 등 민주당을 공격하는 발언만 쏟아냈는데요. 그와 결이 맞는 이들도 제대로 데려온 듯합니다. 앞서 각종 발언 파문으로 문제가 됐던 민경우 대표의 경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이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전력도 있습니다. 즉 주사파 출신이었으며 지난 2008년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또 비대위원으로 지명된 김경률 미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의 경우 참여연대에 몸담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으나 조국 사건 당시 참여연대를 비난하고 탈퇴했으며 진중권, 서민, 권경희 등과 함께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였습니다. 이젠 입장을 바꾸어 윤석열 지지로 돌아선 셈이죠. 총선 이전에 경제 위기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만큼 민생이 그렇게 시급해 보이는 상황임에도 한동훈은 그저 상대방 공격에만 계속 몰두할 게 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무슨 사고가 날지 궁금해 보이는데요. 한동훈이 그렇게 비난하는 운동본 출신 중 특권 누리며 금배지 달고 요직 차지한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그렇게 혜택 입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들은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기라도 했지만 한동훈 본인은 민주화를 위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헌신해 본 적이 있는지요? 그동안 수많은 인사참사의 책임자인 만큼 사람 보는 눈이라도 키우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알찬 원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